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안구건조증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한 눈물 분비량 감소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가 겹치면서 안구건조증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눈물막의 불안정성입니다. 건강한 눈물막은 기름을 분비해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는 지방층, 눈물을 생성하는 수성층, 그리고 눈에 착 달라붙는 점액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구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요약합니다. 첫째, 올바른 눈 깜빡임입니다. 정상적인 눈 깜빡임 횟수는 1분에 12에서 14회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 시에는 이 횟수가 5회 이하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3, 4초에 한 번씩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을 반만 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감았다가 떠야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순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2번 온찜질과 눈꺼풀 세척을 실천하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3분 이상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눈꺼풀의 기름샘이 확장되면서 나쁜 기름이 배출됩니다. 온찜질 후에는 전용 세정제로 속눈썹 부리를 깨끗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 이러한 관리를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눈물막 안정시간이 2초에서 6초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세요. 하루 4에서 6회 정도가 적정 사용량이며 한 번에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 방울을 한꺼번에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개봉 후 한 달이 지난 인공눈물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UV 400 인증을 받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9%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글라스는 2에서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외선 차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90% 이상이 눈 피로도 감소와 시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물 염증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눈 표면의 상처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면서 보다 건강한 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이 지출한 약품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무려 2조 8,490억 원이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약품비 지출 규모입니다. 2023년 한 해 건강보험이 지출한 약품비는 총 26조 1,966억 원으로 이는 2020년 20조 3,622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6조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용이 18.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 다음으로는 어떤 약품들이 많이 사용될까요? 2위는 2조 7,336억 원이 지출된 항암제입니다. 이어서 혈압약이 2조 원, 소화성 궤양 치료제가 1조 3,904억 원, 당뇨병 치료제가 1조 3,6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약품비 지출 순위는 우리 사회의 건강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최근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팀은 뇌에도 글림프계라 불리는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을 사용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수면 중에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과정을 조절하며 이는 주로 비렘 수면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연구팀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이 약 1분 주기로 방출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것이 뇌척수액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발견은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가 이 청소 시스템을 거의 완전히 멈추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는 수면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수면 중 이뤄져야 하는 노폐물 제거 등 중요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글림프계가 제거해야 하는 물질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졸피뎀의 장기 사용은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인간의 뇌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연구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뇌의 청소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는 새로운 수면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남성 성의 연료로 꼽히는 테스토스테론에 정말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불리며 근육 성장, 골밀도, 성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체스터 의료센터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정상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80에서 1100 나노그램 데시리터 사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0분간의 웨이트 트레이닝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1.6% 증가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의 저항 운동이나 근력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충분한 수면 취하기,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가 있는 식사, 비타민 D 섭취,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지방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아침 시간대에 운동할 때 테스토스테론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일중 변동이 있어서 아침에 가장 높고 오후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체중이나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권고됩니다. 오늘은 70대 이상임에도 놀랍도록 젊어 보이는 분들의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70대 분들은요. 이런 분들의 비결이 단순히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70대에도 젊어 보이는 분들의 생활 습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녹색 잎채소, 다양한 과일, 단백질, 통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식단은 치매 위험을 줄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운동이야말로 노화 방지를 위한 마법의 약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눈가의 처짐, 눈 주위 주름, 다크서클 등 노화 징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노출 제한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주름과 기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폐기능 저하의 위험이 낮고 암이나 감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마시는 녹차 한 잔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여러 연구기관이 65세 이상 노인 8,766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참가자들의 녹차 섭취량과 뇌 MRI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특히 뇌의 전반적인 부피와 5개 주요 영역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녹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뇌의 백질병변이 적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백질병변이란 뇌 속에 생기는 일종의 손상 부위를 말하는데 이는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하루에 녹차를 3잔 마시는 사람은 1잔만 마시는 사람에 비해 뇌 속 백질병변이 3% 적었고 7, 8잔을 마시는 사람은 무려 6%나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녹차를 1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가 녹차의 특별한 성분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도 발견됐습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APOE4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녹차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의 전체 부피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와는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녹차의 건강상 이점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암세포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죠. 이번 연구는 여기에 치매 예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하루 3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번 연구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